사회교과서 82쪽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이번 시간에는 가계와 기업에서 하는 일을 알아봅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알아봅니다. 현준이네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현준이네처럼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의 소비활동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가정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를 가계라고 합니다. 생산이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화는 모양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용하는 책가방, 자전거, 컴퓨터, 책, 떡볶이, 바지, 과자, 텔레비전 같은 것들을 우리는 재화라고 할 수 있지요. 서비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 급식실 조리사가 점심을 만드는 것, 버스 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는 것, 방송국에서 축구 중계를 하는 것 등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요. 병원에서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도, 환경미화원이 길거리를 청소하는 것도 모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생산활동을 하지만 돈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생산활동도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청소 빨래하기, 이불 개기, 쓰레기 버리기, 동생 돌보기 등과 같이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생산활동도 있지요. 이러한 활동은 돈을 받지 않고 하지만 자신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학생들도 학교 운동장에서 휴지를 줍거나 선생님을 도와 준비물을 준비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도 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생산활동들이죠.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남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요. 봉사활동은 돈을 받지 않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생산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우리는 소비활동이라고 합니다. 현준이네 가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물건을 잘 팔아서 이번 주말에는 가족끼리 외식을 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이번 주말에는 가족 여행을 가야지. 현준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현준이 아버지께서는 학용품 회사에 다니시고 어머니께서는 가게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네요. 두 분 다 모두 생산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현준이 부모님께서 얻은 소득으로 현준이네 가족은 무엇을 하나요? 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여행을 떠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소비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현준이네 가족처럼 생산활동에 참여해 얻은 소득으로 소비활동을 하는 가족을 무엇이라고 한다 했지요? 네, 맞습니다. 가계라고 합니다. 가계 구성원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음식을 만드시거나 어머니께서 기업에서 일하시는 것들 모두 가계 구성원의 활동으로 말할 수 있겠지요. 가계 구성원이 하는 일은 크게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생산활동과 생활에서 소득을 사용하는 소비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업에서 일하시는 것은 소득을 얻으려는 생산활동이지요. 어머니께서 음식 재료를 구입하시는 것은 소비활동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가계 구성원의 생산활동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교과서 83쪽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구입한다. 기업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이윤을 얻는다. 이윤이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해 얻게 되는 순수한 이익을 말합니다. 이처럼 가게 구성원의 생산활동은 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가게 구성원의 소비활동에서 구입한 물건들은 주로 기업에서 생산이 됩니다. 가게와 기업의 활동을 83쪽 그림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게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 이번 달에는 월급이 얼마나 들어왔을까? 가게는 생산 활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 과일 통조림을 사서 먹을까? 가게는 소득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 이 가게에는 4박스를 드려야 해. 기업은 물건을 생산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이윤을 얻는다. 기업이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상품을 만들어 팝니다. 그리고 상품을 많이 팔려고 광고도 하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무엇을 얻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할까요? 네, 바로 이윤을 위해서지요.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 팔아 이윤을 얻으려 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아 이윤을 얻으려고 합니다. 가게의 경제활동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주체를 말하는 거야.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만 나라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단다. 기업이 하는 일로는 첫째,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것과 둘째,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서 나라 살림에 도움도 주고 셋째, 상품을 팔아서 생긴 이윤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에 다시 투자를 하는 것이지. 특히 새로운 제품 생산을 위한 창의적인 기술 개발 노력이 경제 성장에 중요해. 네, 기업이 하는 일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기업이 하는 일에 이어서 가게의 경제활동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가족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 언니가 주말에 빵집에서 일을 하는 것, 동생과 내가 문구점에서 준비물을 사는 것,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경제활동에 들어가겠지요. 가족들이 하는 경제활동을 소득을 얻기 위한 생산활동과 생활을 위해 소득을 사용하는 소비활동으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 언니가 주말에 빵집에서 일을 하는 것은 생산활동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문구점에서 준비물을 사는 것, 가족과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은 소비활동에 속하겠지요. 교과서 8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는 기업에서 일하며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해 시장에 공급합니다.
가게는 시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이윤을 얻습니다. 이처럼 가게와 기업은 시장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하며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은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게와 기업의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알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게 구성원은 다양한 생산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을 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는 분배 활동을 하지요. 그리고 가게 구성원은 그 소득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가게와 기업의 경제 활동은 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 84쪽 그림을 통해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게 구성원은 기업에서 일하며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습니다.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해 시장에 공급합니다. 가게 구성원은 시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이윤을 추구합니다. 가게와 기업은 시장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하며 가게 구성원과 기업이 하는 일은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가게의 생산과 소비 활동은 기업의 생산 및 이윤 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은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경제활동의 주요 주체는 누구와 누구라고요? 네, 바로 기업과 가게입니다. 자, 그럼 가게와 기업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는 경제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단다.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경제도 좋아질 수 있거든. 소비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어떻게? 소비가 활발해져서 물건이 잘 팔리면 제품 생산을 늘리게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겠지. 그럼 경제도 좋아지겠지. 아하, 소비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돈을 무조건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 맞아. 한 개인이나 가정에서 볼 때 돈을 아껴서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만 하게 되면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 안 팔리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기업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도 못 주고 또 일하는 사람들을 줄이려고 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가정의 살림살이가 힘들어지게 되고 나아가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 영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가게 구성원의 생산과 소비 활동은 기업의 생산 및 이윤 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을 마무리 문제를 통해 정리해 볼까요? 경제활동에 관련하여 그림과 내용이 맞는 것끼리 연결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림에 어울리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기업, 생산활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 어울리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가게 구성원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 그림에 어울리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리을, 소득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합니다. 알겠죠? 네, 마지막은 기업은 생산활동으로 만든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이윤을 얻습니다. 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가게 구성원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구입합니다. 기업은 가게 구성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윤을 얻으려고 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에 관련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경제활동의 주요 주체, 그리고 이 주요 주체가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곳. 빈칸에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네, 기업과 가게, 그리고 시장이지요. 가게 구성원은 기업에서 일하며 그 대가로 소득을 얻고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해 시장에 공급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윤을 얻는 곳은 어디인가요? 가게, 정부, 시장, 기업. 정답은 네, 기업이겠죠? 기업은 이윤을 얻으려고 가게 구성원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게의 합리적 선택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